붉은 이 거리의 아름다움은 밝게 빛나는 저 살림집 창문들로 해서 더 빛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저 창문들에는 다 자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도 있고 또 행복과 감격도 있으며 남 모르는 고뇌와 괴로움도 있는 매 가정의 이야기. 내 가족들의 이야기를 모두 합치면 내 조국의 멱사가 됩니다. 애국에 기초한 진실한 사랑만이 가정에 가장 큰 영리와 행복을 안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문무는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나라가 있고야 우리 생활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직업은 교육 사업이며 이 사업에 우리 자식들이 한 생을 바칠 것을 바랬습니다. 조국과 함께 걸어온 우리 가정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오늘 이 무대에 펼쳐보이겠습니다. 그럼 중구역 중송동 지43위 민반 13충 2호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가정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인민대학습당 강사인 노력용웅이고 또 공문과학자이며 교수 박사인 김병숙 선생님의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남편인 장철구 선생님은 김일성 종합대학 지질학부 강좌장이었는데 그도 교수 박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대학의 교수 박사, 어머니는 교수 박사의 공원과학자 노력영웅. 훌륭한 부모님들의 뒤를 이어 군복 입은 과학자 교육자로 자라난 두 아들. 이 훌륭한 애국자 가정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들은 말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 애국에서 출발한 진실한 사랑만이 가정의 참다운 행복과 영리를 안아올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병숙 선생님과 장철구 선생님의 인연은 김일성 종합대학 박사원에서 맺어졌습니다. 또 올해는 과외지도 기사지도 정말 바빴습니다. 처녀는 물리학, 총각은 지질학. 둘 다 공학을 전공하는 수재였는데 처녀에게 내놓은 총각의 결혼 조건은 단 하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과학연구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수십 년 세월 김병숙 선생님은 남편인 장철구 선생님의 적극적인 방조 밑에 가정 부인이지만 아무런 불편 없이 나라의 중요한 연구 사업에 참가해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라곤기계연합기업소에서 진행하는 대형 산소분리기 생산에 참가했을 때의 일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대형 산소분리기 생산에 참가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 속에 복잡한 가정주의 환경과 곡절 많은 운영으로 해서 괴로움에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요해하시고 그들 모두를 조선노동당원으로 내세워주도록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박사원 시절에 조선노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김병숙 선생님은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조남이 모셔진 시계 표창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간 마흔이 된 젊은 나이에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고 감격에 목매어 울먹이는 김병숙 선생님에게 남편인 장철구 선생님은 우리 가정에 어떤 풍파가 닥쳐온데도 오로지 당을 믿고 당이 바라는 문제를 푸는 데서 과학자의 본분을 다한다면 그 길에서 인생의 가장 큰 영광과 가정의 제일 큰 행복을 맞이할 수 있고 자식
자식들의 훌륭한 미래도 바로 그 길에 있다고 절절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절절한 당부를 안고 김병숙 선생님은 온 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절실한 문제들을 풀고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수많은 연구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여 그는 1992년 6월 48살에 공화국 국민의 최고 영예인 노류경웅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은 단란한 가정이라기보다도 그 무슨 출장소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언나라를 찾아다니는 지질학자였고 어머니도 물리학자여서 늘상 출장지에 나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서로 교대로 출장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출장지에서 늦게 돌아오게 되면 할 수 없이 며칠씩이나 우리 형제들끼리 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가 약속을 어기고 늦게 돌아온 적이 더 많았습니다. 저 우리 마디가 자주 저렇게 불만을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사람들이 너 영웅이 영웅이라지 네. 어떻게 영웅 됐니? 예. 이렇게 묻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다 도와줬으니까 됐죠. 뭐. 예. 영웅 메달의 절반은 아버지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가 선생님의 사업을 많이 도와주었다 이 말씀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대주는 저희서 남편이기 전에 과학 선배였고 또 엄격한 스승이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오빠 같기도 했고 또 아버지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남편에게 저는 한 번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요? 예, 그것도 많이는 아니고 딱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땐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에서 교원 생활을 할 때인데 오전에는 세강의를 하고 또 오후에는 과외지도, 기사지도 정말 바빴습니다. 밤 22시가 돼서야 타가소에서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몸이 나른하고 힘들어서 부엌에 나가 동자질할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두 아이를 옆에 끼고 예. 따끈한 부들에 누웠습니다. 한참 있다 세대주가 들어왔는데 놀라면서 아니 왜 이러고 있어? 어디 아파?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신음을 하면서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머리를 짚어보더니 체온계를 갖다 주면서 38도 아래면 일어나서 밥을 하고 38도 넘으면 그냥 누워있어. 내가 할 테니. 이렇게 말하면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이 체온계를 받아 끼웠는데 38도 넘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좀 꾀를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뽑아가지고 예. 따끈한 방구들이 되니까 예. 순간에 42도까지 올랐습니다. 예. 또 이런 숫자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턱턱 털어서 38.5도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쓱 끼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예. 잠시 후에 체온계 보자. 그래서 줬는데 아이쿠 38도가 넘는구만. 그만 누워있어. 이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때 정말 한쪽으로 우습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난 꾹 참고 하룻밤 푹 쉬었던 생각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정말 미안했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밥, 국, 찬 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같이 빨리 식사를 하자고 할 때 나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거짓말을 안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후에 보니까 실제 속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진짜 한번 열이 났습니다. 역시 머리를 짚어보더니 그전처럼 거짓말은 아니구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편이 저에 대한 이런 사랑이 육체적인 편안만을 지켜주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출장을 갔다가 약속한 날짜보다 이틀이 늦어왔습니다. 어른이 없는 집안은 정말 수라장 같고 아이들은 쉰 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 심장이 딱 멎는 것 같고 당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는 들쳐업고 하나는 손을 끌고 이렇게 해서 구역병원에 가서 구급 처치를 하고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세대주는 소원군의 학생들 데리고 실습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집안 형태를 보고 영문이 몰라 쭉 서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확 나왔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무슨 말을부터 먼저 해야 될지 그저 미안하다는 소리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 앞으로 지방 출장만은 꼭 삼가하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평시에는 큰 소리 한 번 없던 우리 세대들한테서 주상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물러나겠으면 그렇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오. 공연히 가정사정에 빗대지 말고 말이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50여 년간 과학자로서 가정을 돌보면서 일하자니까 힘들 때가 많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직한 방조자, 이런 믿음직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항상 행복했습니다. 어떨 땐 우리광도 부르고 띠질도 쓰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난 그의 림정마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출장길에서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다 데리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그도 강사장이었고 교수 박사였습니다. 교수 사업도 할래, 자기 연구 사업도 할래, 아내 연구 사업도 도와줄래. 아이들도 돌보고 가정일도 볼래.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 한번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낙천적으로 유쾌하게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부터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발목에서 울리는 시계의 초침 소리가 김병숙 선생님을 정신 차리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남이 모셔진 시계, 그 시계를 닦고 또 닦으면서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집처럼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조남이 모셔진 2개의 시계 표창이 있는 가정도 흔치 않을 거요. 이 시계를 갑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당의 뜻을 잊지 않고 부모들의 당부를 잊지 않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이어갈 거요. 이 시계를 갑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당의 뜻을 잊지 않고 부모들의 당부를 잊지 않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이어갈 거요.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 그리고 조국을 위한 길에서 서로 또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받들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훌륭한 애국자 가정의 굳건한 초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군인 과학자가 됐고,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군인 교육자로 자라났습니다. 애국에 기초한 진실한 사랑만이 가정의 가장 큰 영예와 행복을 안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버지 어머니 한 생이 우리에게 그곳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식들이 다 자라 조카는 군사대학에서, 우리 아들은 모란봉 제1중학교에서 앞날의 과학자로 준비하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교육자 가정으로서의 우리 가정의 가풍은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질 것입니다.
문구는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나라가 있고야 우리 생활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로부터 국사 중의 국사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총을 잡고 복무의 자욱을 새겨가고 있을 뿐 아니라 원군의 길을 걷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원군 미풍이라는 시대와 함께 원군이 가풍으로 된 가정들도 많습니다. 중구역 경림동 제53인민반 29층 2호. 여기서는 최춘용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고른 원군길 오늘은 대대손손. 이 가정은 4대를 이어오는 원군 가정입니다. 제가 이 가정을 취재하면서 제일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최춘용 동지 할아버지 최봉서 동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최봉서 동지는 10대에 벌써 조선 국민의 성원으로서 반일 투쟁의 길에 나섰고 1936년부터는 조국 광복회 회원으로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원호 사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방 직후에도 최봉서 동지는 우리 수령님의 건국 노선을 받들어서 정규 무력 건설에 이바지하는 생산합작사를 잘 조직 운영해서 우리 수령님으로부터 애국자라는 감 높은 부름을 받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최봉서 동지가 군 40년 세월을 원군의 길에 바칠 수 있었는지 여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최봉서 동지의 아버지, 최춘용 동지의 중조 할아버지겠습니다. 그래서 최봉서 동지의 아버지가 조선 봉건왕조 시기 조선 군대에서 복무했는데 일제가 조선 군대를 강제 해산시킬 때 그의 항고에서 싸우다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군대가 없어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가 된 것이 너무도 원통해서 최봉서 동지는 일찍이 투쟁의 길에 나섰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원호하는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이 공로를 우리 당에서는 최봉서 동지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 만에 찾아내서 항일혁명에 바친 그의 한생을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할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그의 아들과 또 손자, 중손자들이 변함없이 걸어온 얘기로구만요. 야, 4대가 걸어온 원군길. 정말 쉽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까지 88년, 군 90년이나 됩니다. 근 한 세기를 헤아리는 세월입니다. 자기의 군대가 없어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안고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선 할아버지 세대와 혁명의 군복을 입고 전후 그 어려운 나날에도 원군을 가풍으로 세우고 꿋꿋이 걸어간 아버지 세대. 선대가 걸어간 애국의 그 길을 따라 오늘은 최춘용 동지와 그 자식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땐 가정들도 어렵고 매 국민들도 힘들기 마련이지만 최춘용 동지는 언제 어느 때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의 가풍을 이어 변함없이 원군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곳이 우리 가족의 원군일지입니다. 예, 원군 일지가 정말 많습니다. 예, 우리 가족성은 모두가 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많습니다. 예. 우리 집의 가풍은 몽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평소에 늘 우리 자식들을 앉혀놓고 우리 집의 가풍은 몽군이다. 왜 몽군인가? 할아버지가 왜 투쟁을 했는가 하는 거를 귀에 멋이 박힐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정말 반일 투쟁에 참가해야 되는데 국위를 모색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위대한 스님이 품에 안겨서야 참된 삶의 길을 걸었고 그 가족의 몽군만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뼈저리게 절감하고 대대손손 자식들에게 이어간다는 걸 그 삶의 진리를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도 일생 군복을 입고 조국보의 처소에 섰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군복을 입고 계시면서도 우리 병사들을 위한 일이라면 구모도 아끼지 않고 소슴없이 다 병사들에게 줬습니다. 그 어느 때인가 우리 그 아버지 생일날 좀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지 생일이 28절입니다. 조선인민군 창건절 겸 우리 아버지 생일입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 어릴 때 한 10살이 좀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언젠가 한번 아버지가 2월 7일 날 몇 달 만에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우리 너무 좋아서 아버지 안돼 아버지 왔구나 하면서 그때 어린 나이 때 이거 매달리면서 아버지 안돼 매달려서 야 아버지 내 생일인데 어디 들어왔구나. 어머니 내가 좀 맛있는 거 뭘 좀 하자. 내 어머니가 밤을 새워가면서 뭐 갖가지 음식을 낼 아버지 생일이니까 밤을 패워가면서 이제 맛있는 음식들 많이.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음식을 모두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버지 부대에 가져가려고 생일 음식 다 쌓아놨다. 아버지 이거 왜 이거 가지고 또 어디에 가십니까? 생일날이라 오늘만이라도 좀 우리하고 같이 한번 다정한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식사라도 함께 하고 그래도 이 맏아들이 보여주는 술을 한 잔 쭉 받으면서 생일을 한번 세봅시다. 그 아버지가 내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준영아 물론 가정적으로 모여 앉아서 생일 세는 것도 좋다. 우리가 왜 이렇게 편안히 마음 놓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느냐. 군대가 있지 않느냐. 군대가 있어야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살지 않냐. 그게 바로 병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자 어머니고 어머니자 아버지. 그래서 인민군 군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래서 발 벗고 그래서 없는 것도 가서 얻어다가 병사들 치료해주고 닦음을 해주고 어리검 해주고 그래서 병사들 위해서 찾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우리 가정이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이, 저 남동생 이게 5명이셨는데 해마다 김치를 2톤 이상 했습니다. 2톤 이상.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예. 이 김치떡만 해도 10개 남아 묻어놓고 김치를 이렇게 놓고 그래서 한때는 내가 어렸을 땐 잘 몰라도 처음 철이 들면서 어머니 이 많은 김치를 누가 먹나요? 이 물어보니까 병사들이 우리 아들들이 먹는다. 난 김치 좋아도 좀 얼마 좋아도 안 하는데 하니까 우리 너뿐 아니라 처서에 있는 병사들도 다 우리 자식들이다. 우리 어머니 손이 얼마 곤디 돼지가 잘 됐습니다. 그저 한 서너 달이면 한 70kg. 몇 마리 또 받치고 떠였고 하는데 어느 하루는 학교에 당장 아침에 가야 돼 가는데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갔냐 찾으니까 대지율에 가 있습니다. 대지율에가 앉아서 빨리 구워라 하며 계속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돼지는 자꾸 가서 들여다 봐야 안 큽니다. 빨리 밥을 주십시오 학교 가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돼지들은 내 손길에 한 번 더 가야 크고 그거 안 클까 봐 항상 마음에 조마에 있는데 잠이 안 온다. 빨리 커야 병사들한테 갈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이렇게 병사들 위해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우리 자식들도 또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이 언제인가 제가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관이 돼서 고향에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이게 명절날과 같았습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이제 10사람 내 가정도 모였습니다.
우리 석급 시절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와 예. 그 집사람네 아버지 장인이지요. 예. 석급 시절 덕무면서도 우린 어릴 때부터 오빠 동생하며 같이 컸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은 예, 일입니다. 예. 그런데 군관학교를 최고등학교 졸업하고 별을 쭉 달고 부모들 앞에 나서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 눈물이 굴성해서 너무 기뻐서 야, 내가 군관이 됐구나.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보여주는 술을 한 잔 쭉 드시더니 자, 두 명 다 앉혀놓고 앞으로 너희들은 우리 총대 가정의 대를 이어서 원군 가정의 대를 이어서 둘이서 맞잡고 꼭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날 신중당부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부탁이었고 당부였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난 그런 자리였습니다. 대를 이어오는 원군 가정의 3대로서 나라 앞에 가문 앞에 떳떳하리라 결심도 굳었지만 사람들의 찬사가 뜸해지고 일꾼들의 관심이 차츰 덜해지자 그들의 원군 열의도 식어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활상 요구도 많아지고 살림살이도 남들처럼 꾸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만둔다고 해서 누가 탓할 사람도 없었고 또 계속한다고 해도 그 어떤 명예나 평가가 더 잘해지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가 유자녀로서 남의 말밥에 오르지 않게 맡은 일이나 잘하면서 원군 사업도 계기마다 한 번씩 해도 되지 않겠는가고 솔직한 심정을 터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대를 이어 전이어는 원군 일지를 펼쳤을 때였습니다. 맨 첫 장에 있는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국노의 서름을 겪었는지, 어느 분들께서 이 나라를 찾아주시고 지켜주셨는지 너희들은 다 잊고 사는구나. 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당부는 잊을 수 있어도 어찌 수령님의 뜻을 잊을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열사증이 결코 우리 혁명가 유자네들의 자랑거리로 남아서는 안 된다. 열사증은 선열들의 넋을이요 조국과 혁명을 위해 남보다 더 헌신할 줄 아는 애국 가문의 성스러운 바통으로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춘용 부부가 다시금 가슴에 새긴 신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의 가정에는 우리 가정 수첩 원군 일지가 새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정말 세 자식을 키우면서 남편의 원군길을 변함없이 따라준 시문희 동지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는데, 기자덕무가 취재한 데 의하면 그 시문희 동지는 우리 군인들 속에서 우리 사진서머니 이렇게 불리운다는데 혹시 사진사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전 중구역 여명위원회에서 부원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사진사라는? 예. 제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예. 우리 시집에 유다른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우리 시 할아버님께서 모노물자를 가지고 갈 때마다 제 손으로 찍은 유격대원들과 정치 공작원들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해당 부문 일꾼들이 항일혁명사를 풍부히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기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그때부터 저도 시할아버님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진기를 마련해 가지고 병사들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대에도 사진사가 있지만 우리 전사들의 사진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기를 마련해 가지고 처음으로 전사들의 사진을 덕사진을 비롯해서 한 명 한 명 찍어주는데 한 전사가 제 귀에 조용히 말하기를 이 사진 꼭 깨워서 보내줍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병사들의 친부모, 친부이 된 심정으로 병사들을 돌봐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고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께서 그렇게 하듯이 제가 그 길을 걸어보니 그분들과 이름을 나란히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지만 자기 청춘을 바쳐 맨 앞장에서 우리 조국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병사들의 그 장한 모습을 저의 이 작은 사진기에 담는다고 하니 정말 긍지스럽고 또 병사들이 좋아하는 사진사 어머니로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병사들이 좋아하는 사진사 어머니로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최춘용, 시문희 부부는 이렇게 영원히 이어가야 할 원군의 길, 애국의 길에 자신 모두를 내세웠습니다. 걸음마를 뗄 적부터 군대들 속에 살아온 원군 가정의 사대가 우리 손녀들의 몫을 꿋꿋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한 평범한 가정의 애국적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어 그들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 주셨으며 최춘용 동지를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또 시문희 동지를 원군 미풍 열성자로, 그리고 2023년 군군절 경축 행사의 특별 대표로 감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조선 혁명의 역사를 개척하던 항일의 나날에 창조된 원군의 위대한 전통은 이렇게 오늘도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우리의 녹수로, 생활로 옥색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보다 훌륭한 조국의 내일을 안아올리는 위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직업적 혁명가로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성은 모두가 헌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2023년도 최우수 교원들 중에 한 사람인 황해북도 사리원시 운하수학교 차경희 선생님의 가정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 선생님의 가정에는 3대에 걸쳐서 10명의 교원들이 배출됐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들은 다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버지인 차창로 선생님은 사리원 제2사범대학에서 교육심리학 강좌장으로 42년간을 사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량인실 선생님은 사리원 제1중학교에서 교원과 강좌장으로 50년간을 사업했습니다. 그 량인실 선생님에게는 사리원 제1중학교의 제1기부터 18기까지의 졸업학년 학생들과 찍은 사진들이 다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아들, 딸, 이들 가족 모두의 교육 윤활을 합치면 거의 275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키워낸 학생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가 교원들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교육심리학 강좌장으로 사업한 이 가정에는 소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 대학 교원 이렇게 교정별 교원들이 다 있고 그런가 하면 수학, 문학, 음악, 물리, 화학 등 과목별 교원들도 다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교육의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이야기 무대에 출연하는 것을 배알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이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해방 후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생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전선에서 싸우던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학에서 공부하던 군인들을 소환할 때 대한 명령에 따라 백성리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가열한 그 나날에도 공부를 하고 1953년 9월에는 사리온 제2사범대학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가열처절한 그 나날에 전투원 한 사람이 그토록 귀한 조건에서도 우리 대학생을 대담하게 소환하여 공부시키도록 하신 위대한 수련님 같으신 분이 또 어디에 있느냐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래,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사업을 중시한 위대한 수련님의 그 순간 뜻을 받들고 후대 교육사업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교육자가 될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곤 했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인간이 살아있는 한 교육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리로 새긴 차경희 선생님의 부모들은 전쟁이 승리한 이듬해 사회생활의 첫 자옥을 교정에 짚었고 교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 한 생의 인연도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한 생을 수옥해 볼 때 부모님들이 한 생은 정말 양심적이고 매우 청렴결백하고 진실한 한 생이었다고 수고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한 가지 신뢰를 든다면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겪던 1996년 어느 설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설날에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꾸레미 속에는 얼마간의 자금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제들은 다소나마 미련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엄격하게 하시는 말씀이 교육자는 교정에서 하는 말, 가정에 들어와서 하는 말, 또 학생들 앞에서 하는 행동, 가정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한마음이 돼서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형제들이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야속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남긴 그 유물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아버지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최고등으로 마친 최고등 성적증이 있고 사리온 제1중학교에서 교원 생활을 하면서 1기부터 18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찍은 졸업사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쩌면 제자들과 찍은 그 졸업사진을 한 장도 잃어보지 않고 소중히 건사했나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사진들은 그 어느 범을 받아도 나한테는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臨終을 제가 지켜드렸습니다.臨終을 앞두고 어머니가 그 무엇인가를 계속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사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사진을 가져다 들었더니 그 사진을 몇 번이고 쓰다듬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체부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바로 일생을 바쳐 키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제보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바로 일생을 바쳐 키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떻게 온 형제가 교원으로 될 수 있었는가 하고 묻곤 합니다. 사실 우리 형제가 정말 다 교원을 희망한 건 아닙니다. 교원을 안 하겠다고,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정말 떼지라는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직업은 교육사업이며, 이 사업에 우리 자식들이 한 생을 바칠 것을 바랬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의 한 생의 뜻이 어리고 간절한 그 기대에 실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의 한 생의 뜻이 어리고 간절한 그 기대에 실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궁지로 여깁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사요 유관을 찾으시오, 수혜지의 학생들을 위한 교수 준비 정령을 여해하시고 몸소 시범 수업까지 도와주시는 혁명활동 보도를 보면서 전 서류내어 울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오빠, 언니도 울었고, 정말 온 나라의 교육자들도, 온 나라의 학부모들도 모두가 울었습니다. 정말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이 교육 사업은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주고 나라의 발전을 또 밀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며, 후대들을 어떻게 교양하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발전과 혁명의 전도가 좌우되는 것으로 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후대 교육 사업은 당과 정부가 일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재삼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날 아버지, 어머니와 마음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애국에 대해서 크게 말한 것은 없지만,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사업은 애국 중에 애국이라는 것과, 이 길에서 실력 있는 교원으로 자라는 그 길이 당에 충실한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 대화로 나눴습니다. 무릇 사상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핏줄의 계승과 함께 정신의 계승을 우린 바로 이 가정들에서 보았다. 애국의 바탕, 참다운 정신적 계승의 바탕은 혈연의 감정을 초월하는 국민적 감정이었다. 여러분, 조국은 이런 훌륭한 가정들에 또받들려 있습니다. 이런 애국자 가정들이 많아 우리 공화국은 대대손손 끝없이 번영할 것입니다. 이 시기를 갑으로 간직하고 과학자, 교육자들로 애국이대를 계속 꿋꿋이 이어가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던, 그게 지금도 뒷전에 쟁쟁합니다. 우리 집의 가풍은 몽골입니다. 이 길은 꼭 신념으로만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서 실력 있는 교원으로 자라는 그 길이 당에 충실한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 대화로 나눴습니다.
조국에 대하여 노래하려니 하마는 모습과 추억이 떠올라 무엇부터 어떻게 노래해야 할까 너무나 정답고 소중한 모든 것을 사랑하노라 나의 조국을 그대 없인 한순간도 못 살아 노래하노라 이 세상 제일 아름답고 위대한 조국이고 그대 맑은 샘물을 달게 마시며 요구한 이야기 들으며 자랐네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 체험하며 언제나 운명은 같이 한 조